네, 안녕하세요. 오늘 크래프톤의 안전한 안티치트를 위한 실시간 ML 가드레일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ML 엔지니어 유민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떨리는데요. 제가 사실 발표하기 전에 이제 발표하면서 긴장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런 걸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영상을. 근데 보니까 다들 하는 말이 그래도 발표할 때 떨리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솔직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면 된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안티치트 분야라는 게 여태까지 그러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한데 저희는 되게 명확한 적이 존재해요. 왜냐면은 저희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 게임을 자꾸 변조하고 이제 핵툴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판매자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기술을 이렇게 공개하거나 말씀을 드리면은 그 사람들이 다 찾아가서 그거를 뚫는 방법을 또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런 발표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다가 그래도 안티치트라는 거는 유저 여러분들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유저분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 신뢰를 얻으려면 유저 여러분들과 활발하게 소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발표로 나온 것도 저희의 기술을 발표드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저희의 유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발표 전에 잠깐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지금 크래프톤에서 펍지, 배틀그라운드죠. 배틀그라운드의 안티치트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주로 치팅 행위를 분석하고 또 그 치팅 행위를 이제 탐지하는 모델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게임 업계에서는 작업장이라고 불리는 이제 매크로 유저들, 매크로 봅들을 찾아내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발표 타이틀을 딱 준비를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타이틀을 이렇게 딱 적어놨는데 여러분들께서 딱 보셨을 때 저게 무슨 소리지?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기로 했어요. 여러분이 이 발표를 들으시고 나서 얻고 가실 것 3가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게임 업계에서 안티치트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러면 안티치트라는 분야에서 가드레일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 이제 게임 업계에서 안티치트를 이렇게 하고 가드레일이 왜 필요한지는 알겠는데 그거를 왜 데이터브릭스에서 피처 스토어와 서빙 엔드 포인트를 사용해서 구현을 했는가 이렇게 3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저희 회사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희는 Pioneer the Undiscovered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게이머들의 로망을 실현시켜주기 위해 누구도 가지 않는 일을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끊임없는 도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의 가장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당연히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으신 배틀그라운드, 펍지가 있고요. 사실 며칠 전에 9주년 이벤트를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동접자가 130만 원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동접자가 130만 명이니까 AU는 훨씬 더 많이 찍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좋은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막 유저분들 엄청 많이 플레이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핫하고 오랫동안 있던 게임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자꾸 이제 변조하려는 핵툴의 종류와 그리고 핵툴 유저, 치터들의 수 또한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치터들을 어떻게 잡느냐 이야기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데 저희가 치터를 잡는 방법은 크게 2가지예요. 일단 저희가 게임을 시작하면 보통 64명에서 100명 정도의 유저들이 한 게임에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정상적인 유저들만 있어서 이제 정상적인 이런 초록 유저분들만 있어서 재밌게 게임을 플레이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사이사이에 자꾸 그 핵툴 유저들이 조금씩 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게임을 딱 시작했을 때 저희 회사에 화이트 해커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께서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핵툴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걸 먼저 탐지를 하십니다.
제가 사실 오늘 ML 엔지니어라 데이터 위주의 발표를 많이 드릴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안티치트의 정수야말로 약간 이분들이 하시는 핵툴 탐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도 그 핵툴 제작자들은 어떻게든 이거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안 걸리고 이제 게임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심어놓은 로그가 굉장히 많은데 그 로그를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이 유저들이 결국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툴 탐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통한 이상 행동 탐지를 하면서 이제 주황색 유저들 다 제거를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정상적인 유저들 분들께서만 이제 즐겁게 플레이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게 약간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안티치트라는 거는 그 공항을 경비하는 일하고 살짝 비슷합니다. 저희가 이제 여행을 가려고 공항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이제 수화물 가지고 그 수화물 체크를 하는 거, 엑스레이 이렇게 딱 짐을 밀어넣고 몸에 이제 금속 감지기도 한번 통과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상이 없으면은 그 안쪽에 들어가서 비행기를 기다리게 되는데 사실 거기서도 이 직원분들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경비원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이 녀석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감시를 하십니다. 안티치트도 게임에서 안티치트도 이거랑 좀 비슷해요.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백그라운드에서 핵툴이 돌아가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고 나서도 어떻게든 그걸 뚫고 들어와도 저희가 계속 감시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핵툴을 쓰면은 어떻게든 이상한 행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정상 유저들한테서 발생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이 발생을 하고 저희는 그거를 로그로 계속 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좀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이번에는 발표도 이렇게 나왔지만 작년까지는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제가 한 2024년 중순쯤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도 좀 상황이 안 좋았다가 작년 5월쯤에 상황이 진짜 안 좋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게 치팅 지표라고 이게 높을수록 유저들이 치터를 많이 조우를 한다 이런 데이터거든요. 근데 갑자기 2025년 초부터 지표가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저분들이 치터를 엄청 많이 만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그 사람들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팀원분들 표정도 진짜 안 좋고 이제 같은 실에 계신 다른 분들도 표정이 안 좋고 저도 이제 많이 힘들었는데 그러다가 저희가 약간 스탠스를 좀 바꿨습니다. 치터가 일단 지금 너무 많으니까 최대한 치터를 많이 잡는 것에 집중을 하자. 굉장히 공격적으로 치팅을 잡는 것에 집중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몇 가지 신규 제재를 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제 ML 기반 제재를 처음에 넣으면서 지표가 확 한번 떨어졌고 그 이후에 또 다른 ML 기반 제재를 넣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화이트 해커 분들께서 만들어주신 또 다른 굉장히 결정적인 제재가 들어가면서 작년까지는 상황이 정말 안 좋았는데 올해는 정말 역사상 가장 클린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두면은 굉장히 좋은 얘기거든요. 사실 저기 첫 번째 있는 ML 제재 1을 제가 만들었는데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유저도 이제 치팅 유저도 엄청 많이 잡고 지표도 팍팍 떨어지니까 너무 좋았는데 이제 그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하죠. 이게 많이 잡기 시작하니까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모델이든 이제 프리시전과 리콜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저희가 리콜에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제제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모델 성능이 똑같아도 얘가 많이 잡으면은 절대적인 그 오제제 수량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까지는 저희가 오제제를 계속 케어를 해오고 있었는데 지표를 잡느라고 이제 많이 잡으니까 이제 지표는 안정화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는 오제제를 신경을 써야 될 시기가 온 거죠. 그러면은 그 오제제를 이제 어떻게 잡을 거냐 이제 이런 얘기로 오려면은 이제 또 자연스럽게 가드레일 얘기로 조금 넘어오겠습니다. 사실 가드레일이라는 말은 요새 안티시트가 아니어도 굉장히 다른 많은 분야에서도 쓰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LLM 같은 것도 가드레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LLM이 에이전트가 뭔가 액션을 취할 때 그 액션의 결과가
뭔가 좋지 않은 거다, 혹은 나가면 안 되는 기밀 정보다 이런 게 있을 때 최종으로 그 결과를 한 번 더 검사를 하면서 이제 얘는 나가도 괜찮다 아니다 이렇게 검사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치팅 유저군이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이 유저들 다 잡으면 좋을 텐데 저희가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는 쳐놨지만 이게 라벨이 있는 게 아니어서 어디까지가 치팅 유저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치팅 유저군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2024년까지는 약간 이런 상황이었어요. 제재가 몇 개 돌아가고 있고 어떤 제재는 저 치팅 유저군을 잘 타겟팅하고 있고 근데 어떤 제재는 살짝 이게 좀 삐져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치팅 유저군을 잘 타겟팅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것과는 좀 다른 정상 유저들까지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삐져나온 부분을 저희가 오제재라고 판단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든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사실 2024년 그리고 2025년 초까지는 이 제재 당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표가 점점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팍 올라가니까 이거는 이제 상황을 좀 바꿔야겠다 해서 2025년에는 제재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하루에 제재를 넣는 게 제가 정확한 단위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리포트 나오는 거 보면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리포트를 내거든요. 리포트 나오는 거 보면은 보통 몇만 개 정도인데 데일리로 이때 새로운 제재를 넣으면서 한 하루에 최대 10만 개, 20만 개까지 제재가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막 뉴스 기사도 나오고 와 우리 지표 진짜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너무 크게 많이 잡다 보니까 저 제재 당하지 않은 부분이 엄청 줄어들어서 환경이 게임이 좀 괜찮아진 것 같기는 한데 이 삐져나온 부분들이 예전보다 너무 많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듬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첫 번째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생각하는 건 이제 저도 모델러니까 모델을 잘 튜닝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제 제재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가장 첫 번째로는 스레시홀드 조절을 좀 해보는 거죠. 지금 리콜에 굉장히 치중이 돼 있으니까 스레시홀드 조금 조정을 해서 프리시전을 올려보자. 리콜을 살짝 포기하더라도 프리시전을 올려보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더 R&D를 많이 진행을 하면서 이제 모델 자체의 성능을 올릴 수도 있겠죠. F1 스코어를 올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액션을 취하면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바깥에 있는 부분을 싹 쳐내니까 이제 오제재가 발생을 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액션을 취했을 때 저희가 지표가 개선되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 방법을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했고 지금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지만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10년 된 게임이잖아요. 10년 된 게임이고 그동안 핵툴 종류도 진짜 많았는데 제재 종류가 저희가 100개가 넘습니다. 이게 제가 정확한 숫자를 알려드릴 수 없어서 그냥 러프하게 100개라고 했는데 제재 종류가 100개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일이 제재를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튜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 튜닝을 하고 10번째 거 튜닝할 때쯤 되면은 이미 첫 번째 게 아웃데이트 돼서 이미 레거시예요. 다시 이거를 튜닝하러 돌아가야 돼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 이제 오픈을 했을 때는 제재가 몇 개 없으니까 이제 튜닝을 몇 개만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제재 종류가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이 튜닝하는 데만 그리고 오제재가 발생하지 않게 혹은 성능이 좀 더 나아지게 하는 데만 엄청난 시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그 한계가 왔어요. 이거를 일일이 다 볼 수 없다. 한계가 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안 하고 다시 돌아가서 이 상황에서 얘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니즈는 사실 명확했던 것 같아요. 일일이 다 보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서도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서로 디펜던시도 없고 왜냐면은
다른 제재가 추가가 되어도 곧바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뭔가 방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차라리 이 개별 제재,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개별 제재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제재가 나가면 안 되는 그 오제재 바운더리를 딱 설정해 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표현을 하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가 치팅 유저군이라고 잡고 있는 그 바운더리가 어느 정도 그 감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완전 빡세게 다 타이트하게 잡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진짜 이 유저들은 정상 유저라고 판단되는 그 바운더리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자 이런 식의 생각을 했어요. 이러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개별 제재를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됐어요. 개별 제재는 그냥 본인이 하던 대로 본인의 로직 혹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모델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고, 그리고 뭔가 성능의 변화가 생겨도 저희가 그냥 가드레일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구현을 할지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여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큰 방향성이잖아요. 이제 이후에 어떻게 얘를 구현을 하면 되겠다 이런 최소한 플로우라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 이제 피처 스토어와 서빙 엔드 포인트라는 내용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거를 만들 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 원래 하려던 프로젝트도 아니었고 그냥 남는 시간에 조금씩 만들고 있어서 굉장히 프로토타입스러운 느낌으로 처음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그 나이브하게 구현을 했어요. 원래 있던 제재 프로젝트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은 이 제재가 전체 유저를 스케일을 하면서 이제 필요한 피처를 딱 붙이고 모델에다가 딱 돌려가지고 최종적으로 요 밴 유저 나는 이런 유저들을 제재하고 싶어라고 이제 결과물을 내놓는데, 그럼 가드레일 붙이고 싶으면은 가드레일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학습해가지고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제 요 제재 프로젝트에서 모델을 로드에다가 쓰면 되겠다 이런 방식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게 이 프로젝트에서 피처도 붙여야 되고 모델도 붙여야 되고 모델도 로드해야 되고 이런 방식인데, 처음에는 굉장히 편했어요 구현하기가.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제재를 넣을 때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 안쪽에서 이런 방식으로 구현을 하면은 가드레일에 필요한 피처를 제재 프로젝트 안쪽에서 붙여다 써야 되는 혹은 만들어 써야 되는 구조가 생기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게, 예를 들어서 가드레일에 모델에 뭔가 변화가 생겼다 혹은 뭐 피처를 몇 개 빼게 됐다 그러면은 아무 상관없는 이 제재 프로젝트에 갑자기 변경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이런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 애초에 모델 자체가 로드가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아마 쓰시는 라이브러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태까지 써본 대부분의 이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들은 모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이제 모델을 딱 만들어서 학습을 해서 저장을 해놓으면은 그 마이너 버전 하나만 올라가도 모델 로드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뭐 가드레일 프로젝트랑 이 밴 프로젝트랑 환경을 다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재 종류가 100개가 있는데 환경을 다 맞추는 거는 사실상 어렵고 불가능하고 또 필요도 하지 않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프로젝트 간 디펜던시를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됐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니까 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점이 각각이 저희가 피처 스토어를 사용을 하는 이유 그리고 서빙 엔드 포인트를 사용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피처 스토어를 사용을 하면은 그 프로젝트 안에서 피처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디펜던시가 일단 좀 안 생기게 되고, 서빙 엔드 포인트를 사용을 하면은 애초부터 모델을 로드할 필요가 없이 그냥 서빙 엔드 포인트에다가 리퀘스트 딱 보내고 리스폰스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디펜던시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사용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왼쪽 게 처음에 나이브한 구현이고 오른쪽 게 이제 조금 개선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 독립을 시켜놨는데, 첫 번째 여기 프로젝트 보면은 노란색으로 있던 데가 다 디펜던시가 걸려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른쪽에서 일단 피처 스토어를 온라인 피처 스토어로 띄워놓고 그거를 서빙 엔드포인트 안에다가 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유저들을 제재하고 싶어 라고 리스트를 딱 뽑았을 때 그 리스트만 이 서빙 엔드포인트에다가 던져주면은 서빙 엔드포인트에서 피처를 온라인 스토어에서 가져와서 자동으로 붙이고 그거를 모델 안쪽까지 추론을 한 다음에 이제 결과값만 최종적으로 이 유저들 중에서 얘네들은 제재를 해도 괜찮고 얘네들은 제재를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걸러서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도 이제 좀 고민이 많아졌어요. 왜냐면은 저는 사실 인프라나 백엔드 이런 거를 많이 해본 적이 없거든요. 특히 프로덕션까지 이렇게 레벨까지 가보는 게 별로 없었는데 온라인 스토어는 뭘로 구현을 해야 되고 클라우드는 뭘 써야 되고 스케일링은 뭘 해야 되고 서빙 엔드포인트는 어떻게 올려야 되고 이제 막 머리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저가 하라고 하면은 이제 저 혼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고 이제 회사에서 같이 아시는 분들 몇 명을 이제 수소문해가지고 저랑 같이 하실래요 이러면서 했어야겠죠. 근데 진짜 다행이었던 게 저희가 모든 데이터가 다 데이터브릭스 위에 올라가 있어요. 클라이언트에서 오는 데이터, 서버에서 오는 데이터, 그리고 그거를 가공해서 DWDM으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이 전부 다 데이터브릭스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데이터브릭스에 피처 스토어랑 서빙 엔드포인트 두 개가 세트로 구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 제가 아키텍처도 플로우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할 게 별로 없었어요. 아키텍처를 딱 보여드리면은 이제 발표할 때 다들 이렇게 멋진 아키텍처 하나 보여주시길래 저도 하나 가져오고 싶었는데 뭔가 이제 좀 써놨는데 사실 별거 없어요. 처음에 그냥 학습에 필요한 오프라인 소프트웨어 저장하는 거 당연히 여러분들 다 하시는 거 저장을 하고 이제 이걸 가지고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온라인 스토어 저장을 하는 거. 왜냐면은 오프라인 스토어 그대로 사용을 해도 괜찮은데 사실 저희가 피처를 붙였을 때 라이브에서 돌아갈 때는 가장 최신 데이터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다 서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최신 데이터만 올려놓고 딕셔너리 형태로, 뭐 레디스 같은 형태로 바로바로 가져올 수 있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모델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온라인 스토어랑 모델이 딱 생겼는데 이거를 서빙 엔드포인트가 올린다. 여기까지 과정을 데이터브릭스의 피처 엔지니어링 클라이언트 API만 사용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뭐 도커를 어떻게 한다더니 K프레스를 어떻게 한다더니 하는 고민을 하나도 할 필요가 없었고 오직 파이썬 코드로만 구현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추론 과정은 제가 API 리퀘스트로 어카운트를 던져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피처가 붙어서 서빙 엔드포인트에서 추론을 하고 결과값을 저한테 반환해주는 자연스러운 구조가 만들어지게 됐다. 사실 여기까지 보면 정말 간단한 이야기고 별거 없는 내용이긴 한데 저는 그게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제가 라이브까지 올렸는데 올리기까지 한 4주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실제로 만드는데 파이프라인 밑바닥부터 하는데 좀 헤딩을 해서 그렇지 3주 정도 걸렸는데 지금 와서 만들려고 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본인의 데이터만 가지고 라이브에 올릴 수 있는 프로덕션 레벨의 뭔가를 만드는데 데이터브릭스의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 저는 이게 진짜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약을 조금 하자면, 정리를 조금 하자면 안티치트는 오제제 리스크를 항상 동반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오제제 리스크의 해소를 위해서 저희는 가드레일이라는 방식을 채택을 하기로 했고 그 가드레일을 어떻게 구현할까 생각을 하다가 피처 스토어랑 서밍 엔드포인트를 사용을 하면은 데이터브릭스 위에서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프로덕션 레벨로 구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거의 마지막 장인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나올 기회가 이제 굉장히 귀한 기회다 보니까 치터들의 행동 양식에 대한 것들 혹은 작업장 같은 것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서비스의 BM을 망가뜨리고 또 KPI를 망가뜨리는가 이런 얘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클리닝해야 여러분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까지 하려면은 막 2시간, 3시간이 있어도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우트로를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근데 이런 세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게임을 사랑해주시는 유저분들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씀과 안티치트라는 게 항상 못 믿어온 존재라는 것도 알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항상 해가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랑 그리고 동료 및 업계 여러분들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주시면서 업계를 이끌어 나갈 원동력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실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업계에 있으라는 동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도 계속 치팅을 하는 치터들에게 어떤 시대든 어떤 문화든 사실 게임의 가장 기본 전제는 공정함입니다. 근데 그 가장 공정한 것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반드시 찾아내고 반드시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